안녕하십니까, 천여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혈관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관 청소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구레질이 생각납니다. 구레질이 뭐냐고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아궁이에 끓음이 끼고 또 재도 끼고 구들장 밑에 끓음도 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불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방이 따뜻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겨울이 되기 전에 어르신들이 동아줄 같은 거에다가 지푸라기도 엮고 해가지고 커다란 면봉처럼 만들어서 아궁이 입구부터 시작해서 반대쪽으로 넣었다 뺐다 해서 끓음하고 이런 재를 다 청소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불을 피우면 방이 따뜻해져요. 우리 인체 혈관도 이렇게 구레질 하듯이 청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도 파이프도 오래되면 이게 녹이 끼죠. 그래서 물이 잘 안 흘러가고 이렇게 막히겠죠. 인체 혈관도 30년, 40년, 50년 쓰다 보면 이렇게 때가 껴서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청소해주는 이런 것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 튼튼한 혈관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당연히 세포가 건강해지고 만병이 낫겠죠. 그럼 우선 인체 순환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심장이 펌프질하면 대동맥, 동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영양소는 세포에다 공급해주고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정맥을 통해서 다시 대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오고 심장에서 우리가 폐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는 내뿜고 또 좋은 산소는 들이마시고 폐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대순환, 소순환이 있고요. 우리가 혈액순환하면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림프순환이에요. 모세혈관에서 세포에다가 산소나 영양소를 준 다음에 정맥으로 노폐물을 끌고 올 때 이게 100% 다 수거가 안 돼요. 그러면 일부는 림프절을 통한 림프관을 통한 림프순환으로 대정맥을 들어와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청소차로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 저녁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청소차가 큰 거는 대충 다 수거해 가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잔 거, 지저분한 거는 마무리로 수거해 가잖아요. 그런 위치로 림프순환이 마지막 노폐물 같은 것을 이렇게 수거하는 그 우회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림프절, 림파선 뭐 같은 소리인데요. 어릴 때 보면 이게 턱 밑에 몽우리 같은 거 잡히고 또 겨드랑이 또 서해부라고 하는 이 사타구니 이런 쪽에 이제 그 몽우리 이런 게 있는데 얘가 림프절이거든요. 그 림프절은 우리 몸에 림프 순환기가 따로 이렇게 골고루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거나 또 유방, 암, 혹, 뭐 자궁 쪽에 어떤 혹이나 암 이런 거 제거하다 보면 암세포는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수술을 할 때 림프절도 같이, 림프관도 일부 같이 제거를 하다 보면 수술 끝난 다음에 유방 같은 거 수술하고 나서 팔이 이렇게 붓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옷도 입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또 자궁 쪽에 제거하다 보면 거기서 림프절 이런 거 제거하다 보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붓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현대의학에서는 사실 수술 끝난 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 또 다리 같은 경우는 압박 스타킹을 해라. 다리를 올려놓고 자라. 이렇게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방에서 아주 좋은 그 환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그 림프 순환이 굉장히 호전이 되거든요. 부기도 빨리 가라앉고 그런 이제 한방제제가 따로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거는 제가 말씀하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한 6개월, 8개월 드시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오늘은 일단 혈관 청소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현대의학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병원 가서 건강검진할 때 피를 뽑으면 콜레스테롤, 또 LDL, HDL, 중성지방 이런 거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LDL이 뭐 한 160 이상, 고지혈증 또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되면 무조건 고지혈증약 처방을 때리는데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잘못된 거냐면, 미국에서 예전에 그 1900년도, 1930년도 이때는 심장질환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1950년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전에 이제 미국도 대형 유통업체가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또 인스턴트 또 이런 가공식품들이 발달하면서 한 1950년대쯤 들어서면서부터 심장질환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아니었고 약사도 아니었고 미네소타 위생 생리학 교수였던 안셀 키즈 박사가 그 원인을 조사하는데 일단 지질 가스를 내세워놓고 혈관을 이렇게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스를 세워놓고 모든 통계 자료를 거기에다 맞춰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교육을 받은 모든 의사나 영양학자들은 포화지방산이나 이런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심장질환의 원인이다라고 얘한테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죠.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방화범은 따로 있는데 소방수가 불 끌어왔다가 소방수가 방화범으로 지목받는 그런 꼴이에요. 혈관에 어떤 염증이 있으면 그거를 콜레스테롤이 땜질하고 해서 가있다가 얘가 누명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쭉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사나 또 영양학자들은 어느 분은 고기도 많이 먹고 또 포화지방산도 많이 먹는데 심장병이 하나도 안 생기고, 어떤 분은 탄수화물만 많이 먹고 고기도 안 먹는데 이 사람이 심장병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어떤 생활습관을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나 우리가 알래스카에 사는 그 에스키모인이라고 하는 이누이트족, 이런 분들은 어땠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 탄수화물 거의 안 먹어요. 사냥해서 고기만 먹고 또 뭐 물개나 뭐 이런 생선 이런 것만 먹는 이누이트족, 이런 사람들은 심장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연구하고 그 과정에 엄청난 여러 가지 이제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2015년도에 미국 식생활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포화지방산이 더 이상 심장혈관 질환의 주범이 아니다라고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그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몇 년 전에 접했을 때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믿기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해서 지금은 LDL 수치 이거 보고 무조건 고지혈증 약 처방을 때리잖아요. 잠시 여기 한번 화면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갑순이와 갑돌이가 있는데요. 피검사에서 LDL 수치를 보면 두 사람이 다 똑같아요. 170, 170. 그런데 갑순이는 170이어도 LDL, A형 LDL이어서 이 사이즈가 크고요. B형 LDL은 입자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요. 똑같은 170인데 갑순이가 위험하겠어요? 갑돌이가 위험하겠어요? 갑돌이가 위험해요. B형 LDL을 가지고 있는 입자 작은, 사이즈가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는 갑돌이는 왜 위험하냐면 입자가 작은 LDL이 세포 사이를 뚫고 나와서 혈액으로 들어오면 혈액에 있던 대시세포가 얘를 잡아먹고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 LDL에는 지금 LPA까지도 지금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얘가 가장 나쁜 애예요. 얘가 여기 상처가 난 상태에서 염증이 되는 곳을 땜질하다 보니까 이렇게 눌러붙어서 이렇게 돼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HDL도 2가 있고 3이 있는데 얘는 이런 거를 제거해주는 좋은 거고 얘는 아직 기능이 또 안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혈증 이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고지혈증 약 먹는 것들은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LDL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는 이유는 주로 중성지방에서 오는 거거든요. 중성지방이
효소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LDL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중성지방은 주로 뭐가 축적이 된 건가요? 탄수화물이죠. 흰쌀밥, 밀가루, 설탕, 액상과당.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이거든요. 이거를 다 우리 몸으로 저장해서 내장지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LDL 사이즈가 작아질 확률이 높아요. 중성지방에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에서 LDL 사이즈가 큰 걸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도 꼭 드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 우리 병원에서는 피검사했을 때 A형과 B형을 구분을 안 해요. 그런 장비도 지금 없어요. 미국에서는 연구용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지금 피검사하면 이 LDL 수치만 보지 사이즈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170 나오면 두 사람 다 똑같이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돼요. 사실은 얘는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얘는 염증을 유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고지혈증 약을 우리가 먹을 때는 해로운 점하고 이로운 점 비교했을 때 이로운 점이 많아야 이걸 먹어야 되는데, 고지혈증 약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간 낮추지만 손해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성호르몬도 만들고, 또 비타민 D도 만들고, 또 단유산의 원료가 돼서 우리가 지방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이거를 다 낮춰버리면 손해가 더 많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는 거죠. 단지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은 한정적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유전적으로 집안 내력이 원래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또 40대 이후에 중년 남자들 중에 심장 스텐트 같은 거 수술했거나 심장 발작이 한 번씩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먹어줘야 돼요, 고지혈증 약을. 근데 70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층이나 말라있거나 배도 안 나와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먹으면 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아요. 근데 현대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 체계에서는 이거를 낮추는 약이, 이런 거 낮추는 약은 없고 그냥 단지 LDL만 낮추는 약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그냥 처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외형적으로 봐서 그런 위험 조건이 아닌 분들은,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지도 않고 배도 안 나오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이거를 처방해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부작용이 또 오래 먹으면 간 수치도 올라가요. 어떤 할머니는 약국에 오셔서 처방전 가지고 오면서 그래요. 아이고, 나는 생전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이 몹쓸병이 걸렸디야 이러면서 내놓는 거 보면 고지혈증 약 처방해요. 그분들 얼마 먹다 보면 간 수치 올라가지고 이 부작용이 간 수치 올라가거든요. 거기다 또 간장약이 추가 처방돼요. 그 할머니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이게 참 불합리한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한다 해서 쉽게 변화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이유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혈관 청소하는 방법은 답이 나오죠. 우선 이렇게 작은 LDL 사이즈가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원인이 탄수화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대폭 줄이세요. 흰쌀밥,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이런 거, 인스턴트 이런 거 다 줄이시고, 이런 거 안 먹으면 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먹고 싶은 뭐 고기나 단백질 이런 거 좀 보충하세요.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먹으면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먹어주면 덜 만들어요. 자동으로 다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고기 그냥 드세요. 그 다음에 이런 탄수화물 줄이시고, 두 번째는 아까 오메가3였는데 우리 세포막이 지금은, 옛날에는 오메가3만 얘기했는데 오메가3만 먹어서는 안 되고 세포막이 오메가3, 6, 9 이렇게 이제 비율이 잘 맞아야 된다고 해서 그 오메가 369로 되어 있는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추천받아서 드시고, 제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나토 성분하고 홍국에서 추출한 모나콜린 K가 피를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또 은행잎이 항산화 작용이 있고 이것도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또 심장에 파워를 주는 코큐텐, 또 산사자, 또 병풀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같이 먹는 또 삼총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 우선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시중에는 이제 이런 제품도 나오거든요. 요것도 있고, 요게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요거고, 요런 것들은 이제 시중에 가면 뭐 약국에 가시면 여러 제품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약사님한테 적절한 상담을 받으셔서 1년에 한두 번
드시면 뭐 혈관 청소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먹어도 너무 마르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이런 거 먹어서 갑자기 피를 막 돌려주면 어지럽거나 현기증 나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한 방으로 이제 보혈제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좋고요. 오늘은 이렇게 혈관 청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려운가요? 최대한 여기에 대한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압축하고 최대한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그럼 이런 혈관 청소 말고도 내가 고혈압,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또 내가 어떤 영양제를 먹는데 제대로 먹는지 영양제에 대한 제 설계를 하고 싶은 분들 뭐 언제든지 아무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아니면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이다 생각되셨으면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양리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